60대 이상이신가요? 오늘 밤부터 단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뒤척이는 일 떠는 남 얘기가 아니죠. 이젠 이 고통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0원, 집에서 단 5분 투자만으로 오늘 밤부터 소변 때문에 깨는 일 없이 7시간 연속 숙면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이승훈 원장입니다. 저 역시 60대 후반이 되면서 한밤중에 2번, 3번, 많을 땐 5번까지 깼습니다. 매일 밤 제발 한 번에 아침까지 자고 싶다 하고 잠들었지만 그 소원은 쉽지 않았죠. 지금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요실금 낙상사고 수백만 원 병원비 더 나아가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겪어보고 수천 명 환자가 효과 본 검증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야간요의 숨겨진 원인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만 알아도 오늘 밤부터 밤새 통잠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밤마다 소변 때문에 고생했던 시간을 끝내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뜰 준비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먼저 야간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야간요란 밤에 소변이 마려워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몇 번 깨야 정상이냐는 겁니다. 나는 새벽에 한두 번 깨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깨면 야간요라고 합니다. 놀라셨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40대는 40%, 50대는 50%, 60대는 60%가 최소 한 번은 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90대는 90%가 한 번 이상 깬다고 하니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보통은 2번 이상 깨는 경우부터 치료 대상으로 봅니다. 치료 목표도 전혀 안 깨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냥 자다 깨는 거 불편하지만 참으면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낮 시간 활동성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야간요가 계속되면 몸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속을 깜빡하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것도 모자라 우울증 위험까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낙상사고입니다. 밤중에 비몽사몽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척추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뼈 부러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골절되면 최소 1년 이상을 고생해야 하고 심한 경우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75세 김경수 할아버지는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비만 300만 원. 그리고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국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보행기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야간요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낙상 위험이 3배나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낙상으로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소변 때문에 깨게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게 되시면 왜 야간뇨를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고쳐야 하는지 뼈속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걸까요? 그냥 방광이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물을 많이 마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항이뇨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소변량을 조절하는 일종의 수도꼭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젊을 때는 밤이 되면이 수도꼭지를 자동으로 잠가서 소변 생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낮에 물을 많이 마셔도 밤에는 화장실에 안 가고 푹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인뇨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이 항인뇨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밤에 잠겨 있어야 할 수도꼭지가 꽉 안 잠겨지면서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밤에 잠든 사이에도 계속 만들어져서 당신을 억지로 깨우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탄력과 저장 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마치 큰 풍선처럼 충분히 늘어나고 소변을 많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결국 조금만 소변이 차도 벌써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오는 거죠. 남성분들은 60대 이후 절반 이상이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설명하는 것이 전립선은 마치 도넛 모양으로 소변이 나가는 관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넛이 부풀어 오르면 가운데 구멍이 좁아져서 소변이 잘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방광에 항상 소변이 조금씩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 밤에 조금만 소변이 더 생겨도 벌써 방광이 꽉 찼어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또 사정이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방광이 제 위치에서 약간 내려앉게 되고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많은 여성분들이 과민성 방광을 겪으십니다. 이건 방광이 실제로 꽉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소변 마려워요 라고 거짓 신호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뜨끈한 국물, 음식, 수분 많은 과일, 맥주 한 잔 같은 것들이 습관처럼 이어지면 밤에 소변량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깨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콩팥 신장이 약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약해지면 몸속 수분 조절이 예전처럼 안 됩니다. 제 환자 중 윤혜석 할아버지는 평소 다리가 잘 붓는다고 호소하셨어요. 낮 동안 서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고이는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온몸으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밤에 계속 계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밤에 소변을 줄여줬지만 이제는 몸이 그걸 못 해주고 있습니다. 방광은 더 민감해지고 항이뇨 호르몬은 줄어들고 몸속 수분은 밤에도 계속 소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밤을 깨우고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밤새 꿀잠을 잘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수천 명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부터는 철저히 수분을 줄이셔야 합니다. 물을 줄이라뇨? 물 많이 마셔야 건강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낮에는 물을 잘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약을 드시기 위한 최소한의 물 외에는 절대 추가로 물, 국물, 과일, 맥주를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문제입니다. 국밥, 찌개, 탕 이런 거 드시면서 나도 모르게 수분을 엄청 섭취하게 됩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떠 먹다 보면 밥 한 공기보다 국물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국물 별로 안 먹는데라고 생각하셔도 그 한두 숟갈이 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녁엔 국물 없이 건더기만 골라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과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과일은 낮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다리 뽑기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몰려와 소변으로 바뀌는 걸 막기 위해 저녁 식사 후부터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로 수분이 내려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하죠. 이렇게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몸 전체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밤 3번 씻던 분인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TV 보실 때 다리를 소파에 올려놓는 습관을 들이신 후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셨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 누워 쿠션을 다리 밑에 깔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만 이렇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해도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놀랍게 줄어들고 자다 깨는 횟수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는 꼭 한 번 더 소변을 보고 주무셔야 합니다. 나는 소변 마렵지 않은데 굳이 가야 하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꼭 가셔야 합니다. 이건 마치 장거리 여행 떠나기 전에 화장실 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두 비워야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소변이 안 마려워서 안 갔어요 라고 하셨다가 밤중에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광에 조금의 소변만 있어도 밤새 추가로 만들어지는 소변과 합쳐지면 금세 방광이 차게 됩니다. 소변이 많든 적든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행위 자체가 야간료를 막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기 전 화장실 가는 습관을 매일 지키시면 몸이 적응해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됩니다. 특히 화장실 갈 때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방광이 완전히 비워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서둘러서 소변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천천히 끝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수면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 오늘부터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면 원래 밤에 잠겨야 할 수도 꼭지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핸드폰은 침대에 아예 두지 마세요. 밤에는 빛을 끄고 조용히 수면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밤중에 자다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는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다 깼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반사처럼 화장실을 가시는데 이 습관이 오히려 야간료를 악화시킵니다. 자다 진짜로 방광이 꽉 찬 느낌이 드는지 참을 수 없을 정도인지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면 그냥 다시 눈을 감고 누워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다 깬 것은 수면 유지 장애 때문이지 소변이 꽉 차서 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져서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그런데 깨자마자 무조건 화장실을 가 버리면 우리 몸은 자다 깨면 무조건 소변 봐야 하는구나 하고 잘못 학습합니다. 반대로 조금 불편해도 참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점점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든다는 쪽으로 다시 적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야간료와 가짜 야간료를 구별하고 고치는 핵심입니다. 조금 답답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국 밤새 통자는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 환자들의 사례가 증명합니다. 오늘 밤부터 저녁 수분 조절 다리 올리기
자기 전 소변 비우기, 핸드폰 금지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시면 더 이상 밤에 깨지 않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지켜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드물게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특별한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꼭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 번째, 소변 때문에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일 이상 계속된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두 번은 컨디션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대부분 밤마다 2번 이상 깬다면 몸 안의 생활 습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낮에도 소변 문제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낮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참기 힘든 요의가 온다든지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든지 갑자기 요실금이 시작됐다면 이건 단순한 야간요가 아닙니다. 방광, 전립선, 신장, 심장 문제까지 몸 안 어딘가에서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야간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절대 늦추지 마십시오. 특히 종아리, 발목, 얼굴이 붓는다, 자고 일어났더니 손등이 퉁퉁 부었다, 이런 증상이 함께 온다면 신장 기능 악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잘 붓는 거지, 나이 들면 원래 자주깨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병을 키워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료를 받아야 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할까요? 우선 아주 간단한 검사로 배뇨 일지를 작성하거나 초음파 검사로 방광과 전립선을 체크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 심장 기능도 함께 살펴봅니다. 검사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미루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이상은 약물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늦으면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을 일찍 발견했을 때와 늦게 발견했을 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금 불편한데 참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 몸의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저도 직접 진찰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헷갈리신다면 차라리 한 번 더 병원에 가 보세요. 건강검진처럼 미리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오히려 큰 병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계십니다. 계속 깊은 잠 없이 밤을 지새울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편안한 숙면을 되찾을 것인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물 안 마시기, 다리 올려두기, 자기 전 화장실 다녀오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건강을, 가족과의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중에서 딱 하나, 오늘 당장 시작할 방법을 정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안 마시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건강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댓글창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저희 경험과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앞으로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이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건강 쏙쏙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